우리나라 곳곳의 문학관을 소개하는 시간, 구해줘 문학관.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편지부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예창작과 학생입니다. 과제로 악명 높은 문예창작가답게 만들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하지만 책상에 앉아 쓰려고 하면 손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소란스럽기만 해서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럴 때 다녀가면 기분 전환되는 마법 같은 장소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문예창작과 학생에게서 온 의뢰네요. 연희씨, 이 편지를 읽고 바로 생각난 곳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서울 종로구 해화로에 위치한 한무숙 작가의 문학관인데요. 저도 이곳에 다녀오고 복잡했던 마음이 풀려서 바로 펜을 들었다니까요. 그럼 함께 가봅시다. 이곳은 한무숙 작가의 문학관입니다. 와, 철쭉이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네, 맞아요. 제가 방문했을 때가 철쭉이 가장 예쁘게 피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철쭉뿐만 아니라 건물도 정말 예쁘죠? 한무숙 문학관은 한옥의 특징을 살리고자 붓을 사용하지 않은 짜맞춤 기법으로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2012년 아시아 건축협의회 건축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수리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요. 현재는 기존의 행랑채를 2층 양옥으로 개조했다고 들었는데 양쪽 건물 중에 왼쪽 건물은 고택의 특징인 붉은색 목재 기둥이 유지되었지만 다른 쪽은 개조하지 않아 대비되는 느낌도 있네요. 외관에서부터 오는 분위기가 참 좋아요. 놀라운 점은 이 문학관이 바로 한무숙 작가가 실제 40년간 거주했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작품을 집필하며 생활했던 주거 공간을 개조했다는 점에서 다른 문학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죠. 실제 작가가 거주한 공간이라니 의미가 깊네요. 작가와 더욱 가까워진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문학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무숙 작가에 대해 알아보고 갈까요? 좋아요. 문학관 덕분에 새로운 작가를 알게 되니 즐겁네요. 한무숙 작가는 1918년 통이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감정기 시대에 태어난 한무숙은 전쟁의 참혹함을 겪어야 했죠. 어린 시절에는 부산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무숙은 유복한 가정 환경 속에서 근대 교육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식민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해요. 22살에 이른 나이에 부모에 의해 얼굴도 모르는 남성과 결혼해야 했죠. 한무숙은 그림에 대한 재능을 보여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아내,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며 회화 창작의 열망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첫 작품 등불 드는 여인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어떤 능력을 가진 여성이든 가정에 편입되어 부품처럼 노동해야 하는 당대 여성이 겪은 애환을 담아 여성 작가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등불 드는 여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한무숙 작가가 일제 치하의 지배를 경험하면서 일본어에 익숙했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한무숙 작가는 노트에 간단한 필기를 할 때도 일본어를 사용하였는데 한글보다 일본어 사용이 편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1930년대 말 민족 말살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글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었던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 당시 언어적 탄압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얼마나 훼손했는지도 알 수 있겠군요. 또 다른 작품 빛의 계단에서는 독립운동 중 수감되어 가정이 붕괴된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해방과 전쟁 가운데 타락하는 인간과 사회상을 지적합니다. 전근대 세대와 자식 세대 사이에 인물이 세대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은 갈등을 이야기하죠. 네, 이처럼 사회의 질서와 개인의 존재 사이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작가가 가부장제의 체제의 감시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소설 속의 여성 인물들은 근대 개인주의와 가부장제의 피해자이면서 낭만적 환상과 허례허식을 지닌 이중적 인물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여성을 주변화시키고 남성의 도덕적 각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과 운명에 대한 수능과 허무주의로 처리되는 결말은 한무숙 작가의 작품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무숙 작품의 수능적인 여성상은 오히려 작가가 실제 겪은 이중적 차별과 같은 가부장제의 규범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닌 소설을 통해 그러한 시선을 전복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엿볼 수 있죠.
그럼 다시 문학관으로 돌아가서 1층 왼쪽 전시실부터 살펴볼까요? 이쪽에는 한무숙 작가의 물건들뿐만 아니라 책 초판본, 제 팬클럽 회원증, 여성 문인 협회와의 교류 편지, 하버드 대학 강의 연설문 등 다양한 것이 전시되어 있어요. 네, 정말 다양한 것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아, 일본 노벨상 수상자인 가와바타 야스나리와의 교류 흔적이 담긴 연회장 초청장도 있네요. 이분과도 교류가 잦았었나 봐요? 네, 맞아요. 한무숙 작가는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쳤어요. 그러한 작가의 특성은 오른쪽 접견실로 가시면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곳은 접견실입니다. 원래 사랑방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인데 해외 인사 접견 용도로 재현한 공간이에요. 이곳은 한옥과 양옥이 혼합되어 있어 독특한 느낌을 주죠. 접견 시 실제로 사용했던 의자와 탁자도 그대로 전시되어 있어 더욱 실감이 납니다. 한무숙 작가는 해외 인사를 접견하는 장소를 특히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 지역 최초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한무숙 작가의 사회적 지위와 적극적인 교류 의지가 잘 드러나요. 접견실 뒤편 전시실에는 서정주의 시 필사본, 월전 장우성의 모란 그림 등 여러 예술가의 교류 흔적도 남아있네요.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했었군요. 아, 이건 한무숙 작가가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그림에도 재능이 있었다고 했었죠? 겨울이라는 그림은 계절적 분위기가 잘 표현된 작품으로 소설가로서 뿐만 아니라 서양화 전공자로서의 삶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이 문예창작과 학생이라고 했었죠? 그럼 작가의 실제 집필실도 궁금하겠네요. 아, 설마 실제 집필실에 가볼 수 있나요? 그럼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봅시다. 이곳이 집필실이군요. 와, 책이 정말 많네요. 그렇죠. 이곳은 한무숙 작가가 생전에 실제 생활하며 집필 활동을 하던 공간으로 1960년대 말부터 사용되었다고 해요. 소장했던 책의 절반은 숙명여자대학교에 기증되었지만 여전히 상당량의 책이 남아있죠.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책도 많고 또 천경자 작가의 에세이와 이어령 선생의 글 등 저명한 작가의 서명본도 많아요. 한무숙 작가가 얼마나 폭넓은 독서를 통해 작품 세계를 구축했는지 알 수 있네요. 한무숙 작가의 집필실이라니 그냥 앉아만 있어도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 것 같아요. 이쪽에는 등불 드는 여인의 복사본과 작가의 첫 등단 소식을 알리는 신문자료, 차남의 유품인 청진기 등이 전시되어 있어요. 드라마로 제작된 역사는 흐른다의 팸플릿과 생인손의 대본도 볼 수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한무숙 작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군요. 이렇게 한무숙 문학관을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기회로 한무숙 작가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학관이 실제 거주 공간이라는 점도 좋았고요. 특히 한무숙 작가가 실제로 집필했던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 인상 깊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무숙 작가가 실제 사용하던 오래된 의자와 집필실, 그의 삶과 가족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남겨진 문학관은 둘러볼수록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문학관을 방문해보니 문학관의 문제점도 몇 가지 찾을 수 있었어요. 먼저 예약제로 운영되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문학관 내로 열이 쉽게 들어와 작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점, 팜플렛이나 작품에 대한 설명이 주변 인물들의 기억력에 의존해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점이 있더라도 한번 방문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좋은 문학관입니다. 저는 본가가 부산이라 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요. 요즘 KTX도 잘 돼 있는데 어때요? 참, 부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하자면 아까 한무숙 작가가 부산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었다고 했죠. 한무숙 작가가 부산에 있을 때는 한창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부산을 위험이 도사리는 외부 세계로 인식했을 테죠. 즉, 한무숙 작가는 어린 시절 불안정한 정체성의 토대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원초 공간인 종로로 돌아오며 회귀를 이뤄냈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종로라는 문학관의 위치도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문학관의 가치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한무숙 문학관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네, 한무숙 문학관의 가치는 매길 수 없습니다. 한무숙 작가가 실제 40년 이상 거주했던 이 공간, 문학관으로 개조된 이 공간이 지닌 시간과 흔적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맞습니다. 돈으로는 가치를 매길 수 없죠. 의뢰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구해줄 문학관, 한무숙 문학관 편이 닿기를 바랍니다. 한무숙 문학관은 입장료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 편하게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지금까지 구해줘 문학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